안녕하십니까. 2년차 강수선입니다. 금일 SGR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베리아트릭 설저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브리프 리뷰와 엔도스코픽 베리아트릭 세라피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엔도스코픽 베리아트릭 세라피에 대해서 리뷰 아티클 2개 참고하였습니다. 비만은 여러 대사 질환들과 연관된 다변수의 만성 질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65억 명 이상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매니지하기 위해서는 멀티디스플리너리 어프로치가 필요한데 라이프스타일 조정, 약물 치료, 그리고 베리아트릭 설저리입니다. 약물 치료로는 올리스타, 펜타민 등과 같은 아래와 같은 약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베리아트릭 서저리는 BMI가 40이 넘거나 35가 넘으면서 합병증이 1개 이상 동반되는 경우에 고려되며 루엥와이와 슬리브가 가장 흔합니다. 12개월 시점에서 익세스 웨이트 로스, 즉 EWL이 루엥와이에서 63에서 72%, 슬리브가 52에서 70%로 대체적으로 루엥와이에서 좀 더 웨이트 로스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오직 1, 2% 정도만이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일단 비용이 크고 의료 시스템의 접근성이 낮거나 보험 커버리지가 제한적이거나 해당 수술에 대한 인지가 떨어져서일 수 있겠다고 논문들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리아트릭 설저리의 합병증은 7에서 10%에서 나타나는데 아나스토모틱 얼서레이션, 스테노시스, 서지컬 리키지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급부상하는 것이 이제 엔도스코픽 베리아트릭 세라피, 즉 EBT인데 생활습관이나 약물 치료로 실패하였으나 수술 인디케이션이 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EBT는 1985년에 가렌 에드워드 버블이라는 EBT가 처음 소개되었는데 처음에 이러한 모습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로 3년 만에 중단되었다가 최근에 인트라가스틱 벌룬 디자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015년 아메리칸 소사이어티 for Gastrointestinal Endoscopy 그리고 아메리칸 소사이어티 for 메타볼릭 앤드 베리아트릭 서저리에서는 프라이머리 EBT의 안정성 효과 역치가 1년 시점에서 EW의 25% 이상이면 합병증 발생률 5% 이하인 경우로 정의하였습니다. 옆 테이블을 보시면 EBT 타입으로는 우선 공간을 차지하게끔 하는 디바이스를 넣는 경우, 예를 들어 벌룬이나 아스피레이션 테라피 등이 있을 수 있고, 직접적으로 프로시저 하는 경우에는 위와 스몰 바울을 건드리는 것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하나씩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인트라가스틱 벌룬입니다. 위에 자리를 차지해서 배부름을 일찍 느끼게 하고 가스트릭 모틸리티를 지연시키며 그렐린이나 콜레시스토키닌과 같은 가스트릭 호르몬을 변화시킵니다. 30에서 40 정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BMI에서 의미 있는 체중 감소가 있는 방법으로 FDA에서 승인한 방법으로는 오베라, 리세이프, 오발론이 있고 이 세 가지 모두 6개월간의 임플란테이션 시간이 필요합니다. FDA에서 승인을 보류 중인 방법은 엘립스와 스파츠입니다. 리세이프, 오베라, 스파츠는 내시경적으로 위치시킬 수 있고 오발론과 엘립스는 캡슐로 삼키면 되는 방법입니다. 아래와 같이 다양한 벌룬 종류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베라의 경우 IGB 중에서 가장 많이 평가받았던 벌룬인데 ASG, 즉 American Society for Gastric Intestinal Endoscopy에서 만든 기준을 맞추는 디바이스입니다. 55개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을 했을 때 토탈 바디 웨이트 로스가 6개월간 13.2%, 12개월 동안 11.3%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IGB를 어플라이 받았던 143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6개월 동안 대사증후군 발생률이 34.8%에서 14.5%로 줄었고 특히 당뇨의 경우에는 32.6%에서 20.9%로 줄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토탈 바디 웨이트 로스가 14.1%에 달하였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IGB를 제거한 후 1년이 지나서도 토탈 바디 웨이트 로스는 11.2%로 유지되었고 대사증후군 및 당뇨 발생률도 각각 11.6%, 21.3%로 낮게 보고되었습니다. 베리아트릭 설저리와 IGB를 콤비네이션하는 경우도 있는데 장기간의 웨이트 로스의 효과가 떨어져 서저리에 대한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60개월간 271명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는데 액세스 웨이트 로스가 IGB 단독의 경우 9.04%, IGB의 가스틱 밴딩까지 한 경우에는 32.9%, IGB의 스테이플까지 한 경우에는 52.8%로 보고되었습니다. 25명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밴딩만 한 경우는 첫 6개월간 46.9%의 EWL을 갖지만 거의 모든 환자들이 밴드를 빼고 6개월 동안 몸무게가 다시 돌아갔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트랜스파이럴 셔틀이라는 것이 있는데 큰 실리콘 볼과 작은 실리콘 볼이 그림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FDA 승인된 디바이스입니다. 큰 볼은 자유롭게 떠다니고 작은 볼은 파일럿과 프록시멀 듀오데넘 쪽에 위치합니다. 이제 그 스토막의 연동 운동으로 인해서 그 라지 볼은 파일럿 쪽으로 가게 되고 DGA를 유발하는 일시적인 옵스트럭션을 야기합니다. BMI 35에서 40이거나 30에서 35 미만이며 기타 질환이 있는 경우 적응증이 되고 12개월의 시점에서 토탈 바디웨이트 로스는 9.3%로 부작용으로는 노자 보미팅, 성복부 통증 등이 있겠습니다. 아스피레이션 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스파이어 어시스트라는 시스템입니다. 단순 IGB보다도 더 효과적인데 PEG 튜브를 박아 위 내용물 30%를 아스피레이션 하게 되고 BMI 35에서 55까지 좀 널리 쓰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작용으로는 그 페리스토멀 그래뉼레이션 티슈나 튜브 사이트 이리테이션 등이 있습니다. 1년간의 멀티센터 RCT에서는 12개월 시점에 토탈 바디 웨이트 로스는 14.2%이며 당화혈색소, 트리글라이세이드, 혈압, 공복, 혈당 등이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다고 보고됩니다. 또한 트랜스오럴 아웃렛 리덕션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로앵아이 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체중이 다시 찐 사람들의 대상이 되며 스토멀 오프닝의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GJ 아나스토모시스 사이트를 내시경적으로 이제 여기 아래와 같이 꼬매게 됩니다. 첫 2, 3년간은 엑세스 웨이로스가 65에서 80%에 달할 정도로 매우 효과적이지만 부작용으로 노자 보미팅, 변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포스라는 방법은 프라이머리 오비시티 서저리 엔도르미널이며 FDA 승인은 받지 못한 방법입니다. 푼더스와 디스탈 바디의 가스트릭 티슈를 접는 방법으로 4개의 포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병증으로는 출혈, 간, 농양, 복통 등이 있으며 12개월 시점에서 그 TBWL 15.1%, EWL 44.9%로 보고되었습니다. 엔도스코픽 슬리브 가스트로플라스티도 있는데 위를 슬리브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레이터 커버처에 풀 티크니스로 수정을 하게 되고 12개월간 토탈 바디 웨이트 로스 17% 정도, EWL 54%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의 개선을 보였습니다. 부작용으로는 복통, 블리딩 등이 있을 수 있고 BMI 40 미만의 환자에서 시도해 볼 수 있고 소아나 청소년에서도 효과적입니다. 해당 사진은 내시경상에서 ESG를 시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보톡스인데 위벽에 주사하여 그렐린을 억제하고 가스트릭 엔팅을 지연시키게 됩니다. 주입 용량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툴리눔 톡식 100에서 500단위를 5방에서 20방에 걸쳐 인젝하게 되고 8주간을 지켜봤을 때 통계적으로는 200단위 정도 인젝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사이드 이펙트로는 이제 고혈압과 GERD, 노지아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몰 바울을 그냥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방법입니다. 먼저 듀오데널 제주널 바이패스 라이너가 있는데 FDA 승인은 받지 못하였고 이는 말 옵설티브 디바이스로 생각하시면 되고 1년간 듀오데널 밸브에서 그 프록시멀 제주널을 앵커하게 됩니다. 12개월 시점에서 EWL 35.3%였으며 혈당 호르몬을 개선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 연구에서는 52주간 당화혈색소가 1.5% 개선되었다 한 반면 다른 논문에서는 전혀 개선이 없었다고 보고되어 아직까지도 그 효과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가스트로디오데널 제주널 바이패스 슬리브도 있고 이 또한 FDA 승인을 못 받은 방법이고 섭취 제한, 스토막 및 스몰 바울에서 음식을 제거하고 제주넘의 언다이제스티브 푸드 익스포저 이 세 가지 메커니즘으로 로앵아이 수술법을 모방한 것입니다. 3개월간의 EBWL이 39.5%였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듀오데널 뮤코사를 건드리는 방법인데 듀오데널 뮤코사를 어블레이션 시켜서 글라이세믹 컨트롤을 하는 방법입니다. 타입 2 DM 환자 같은 경우에는 듀오데널 뮤코사가 비정상적으로 하이퍼트로피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마블레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그 하이퍼플라지아된 엔테리어 엔도크린 셀들을 리셋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셀프 어셈블링 마그넷이 있는데 터미널 일리움과 프록시멀 제주넘으로 들어가는 자석으로 콜로노스코피와 엔도스코피를 동시에 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제주노 일레얼 바이패스는 바이렉시드와 뉴트리션트를 일레움으로 우회시키고 흡수를 감소시켜 체중 감소를 이루어냅니다. 1년 TBWL은 평균 14.6%로 아직 FDA 승인은 받지 못한 방법입니다.
향후 나아가야 할 방법입니다. 방법이 다양한데 대부분은 FDA 승인을 받지 못했고 표준화된 어프로치도 적어서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재정적 부담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더 쌓이고 기술적인 부분도 발전하여 비만에 대해서 잘 인식되는 치료법 중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논문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리아트릭 엔도스코피들도 포멀 트레이닝을 받을 필요가 있겠고 장기간의 팔로업과 더 많은 수의 트라이얼들이 기법을 표준화시키기에 필요할 것이라고 논문들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리아트릭 설저리에 대한 European Association for Endoscopic Surgery의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을 가져왔는데 해당 가이드라인은 총 6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6번 포스트오피 파트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오피 케어 관련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베리아트릭 설저리를 받은 경우 멀티디스플리너리 포스트오피 팔로업을 했던 사람들이 엑세스 웨이트 로스가 좀 더 컸다고 하며 우루사 복용에 대해서는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에비던스가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이크로 뉴트리션트 서플멘트의 경우에는 관련 논문이 부족하여 근거는 부족하지만 5개의 RCT의 메타 애널리시스 및 7개의 옵저베이셔널 스터디를 보았을 때 비타민 D 부족이 꽤 흔하게 발견되었기에 서플멘트는 보충해주는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세 가지 코호트 스터디의 메타 애널리시스를 보았을 때 마지널 얼스에 대한 PPI의 효과가 뚜렷하여 PPI 투약 또한 권고되게 됩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뉴트리셔널 및 비헤이비얼 카운슬링도 도움된다고 권고하며 베리아트릭 설저리 후 체중 감소 기간에는 임신을 하지 않고 연기하는 것이 태아가 출산이 되었을 때 NICU로 나가는 확률을 줄인다고 보고되고 있고 임신은 충분히 지연시키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